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KNN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좀 투자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요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갭에 대한 구간이 생기는 바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종목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금융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융에 대한 리스크 하면은 은행, 그리고 보험, 그리고 증권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은행이 수익률이 가장 적어요. 하지만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죠. 다만 은행보다 보험과 증권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껴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껴안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갈수록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증권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죠?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을 가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권 쪽에 우리가 일단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해요. 주식시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체계적인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모든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하는 위험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금융위기 IMF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유럽위기, 이제 뭐 브렉시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전부 다 붕괴되는 이제 이런 체계적인 위험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체계적이 있으면은 당연히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비체계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뭐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의 횡령이라던가, 아니면 그 실적이 안 좋아서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소송건이라던가,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리스크, 이제 그것들을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리스크 하면은 변동성 리스크가 있어요. 변동성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오는데 팔지 못하는 위험,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막 큰 등락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떠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은, 원래는 손절 마이너스 3% 잡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 20% 빠지게 되면은 내가 팔고 싶어하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그 매도 기회를 주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그 주식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유동성 리스크인데요.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어요. 예를 들어 이제 10,000원대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목표가 10,000원을 잡았는데 그 10,000원에 내가 뭐 100만 주를 팔아야 된다. 근데 이 지금 10,000원에 보는 이 호가창을 보니까 10,000원에 지금 걸려 있는 물량이 이제 30만 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매도 물량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70만 주를 못 팔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항상 주식을 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나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KNN으로 넘어와서, 자, KNN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홍정욱 관련주로 막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9월 9일 날 이전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처음 개 뜨면서 나올 때 이제 홍정욱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그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지금 그 매수뷰로 보지 말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은 그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KNN에 노출되어 있는 게 체계적인 리스크 아니죠. 네, 뭐 경기 불황에 대한 급락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체계적인 리스크, 뭐 기업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를 엮이면서 변동성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변동성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오고 이제 갭상승, 갭하락이 나오는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냈는데, 이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이 KNN을 보고 접근해서 지금 공략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변동성이 생기게 된 원인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해결이 된다면은 당연히 갭을 다시 메꾸고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은 갭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그 변동성, 그 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KNN을 들어가는 단기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과거부터 매매해왔던 장기 투자자가 있겠죠.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홍정욱이 뭐 그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제 몰린 수급 주체일 거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홍정욱 외에 다른 이유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라던가 뭐 아니면 뭐 재무라던가 건전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격,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주들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단기로 보고 들어온 그 수급 성격과 장기로 갖고 있는 수급 성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어느 기준에서 팔지 아니면은 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데, 지금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성격은 좀 제외를 하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요번에 홍정욱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요번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갭을 띄우고, 요번에 이제 또 뭐 무슨 혐의 뭐 불구성 있고 되면서 갭을 빼면서 나왔는데, 여기에 터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1대1 거래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매매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홍정욱 이슈로 물려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크죠. 네. 이때 기업 주가 보고 들어오고 뭐 다른 거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홍정욱 관련 이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이벤트가 해소가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갖고 있겠죠. 왜? 이전에 이 홍정욱 관련주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 이벤트가 해소된다는 말은 즉 여기서도 더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갈 기대감은 있는데, 그전에는 그랬으나 근데 이게 손실로 들어가면은 사람의 심리가 바뀌죠. 이제 오늘 매수하고 싶다가도 당장 몇 초 지나면은 팔까? 이렇게 사람 심리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의 심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이전 영상에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원금에 대한 복구,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원금까지만 오면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매물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그 전략에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갭이라는 게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아무도 거래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투자자들이 팔까 아니면은 계속 들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얘네들이 잘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 이제 갭 돌파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향후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왠지 본전에 오면 다 팔 것 같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매도 심리가 더 강할 것 같다 하면은 아무래도 갭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매물대 역시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심리에 대한 부분과 그 기업에 대한 수급 주체들의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그 어느 특정 인물 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평균화해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또 정확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자금력이 큰 사람이 있다면은 또 거기에 의해서 99의 인물이 찬성을 의미하지만은 한 명이 반대를 하는데, 그 한 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자금력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1인의 의견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따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홍정욱 관련주로 인한 수급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지금 최근 영상, 이전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현 시장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주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지수 변곡점 구간에 대해서 상승이냐 아니면 하방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이 이제 2번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리고 3번 넘기고 일단 4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3번이 뭐였냐면은 미디어 관련주였어요. 그죠?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은 제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일단 제가 이 카톡 내용을 읽어보고,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변고점 구간에 대한 거,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대선 주자 움직임, 대선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했고,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이제 대선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KNN 역시도 보시면은 미디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적인 수급이 아니라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이 미디어에 대한 수급으로 들어온 거라면은 사실 이 갭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전에 홍정욱 관련주로 물려있던 매물들 있죠. 여기서 들어갔던 수급들까지 다 소화해서 올라갈 만큼의 그런 이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디어 시장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갭 구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매도 의견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홍정욱 관련주만 생각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추가적인 긍정적인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미디어 관련주로 해서 제가 KNN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디어 관련주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잡주 말고, 흔히 말하는 잡주 말고 대장주,
대장주를 골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KN에는 원래 빠져 있었어요. 원래 아직 빠져 있었다는 게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다른 미디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대장주들을 현재 추려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KN이 올라오면서 이 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좀 투자 뷰를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공감이 되신다면은 그 관련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셔서 매매 전략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KN에는 오늘 좀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봤고요. 일단 다음번에 제가 이 갭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준비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